자, 수원 데일학원 재경관리사 원가관리 개파트. 자, 문제 13번서부터 페이지 395페이지예요. 자,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지금 13번 문제부터는 사업부 폐지에 대한 얘기인데, 요 사업부 폐지는 제 거 이제 오프라인 수업 하시는 분들은 깜지를 보시면, 프린트를 좀 보시면은 그거에 대해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그대로 갖다 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서부터 설명드리는 걸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폐지하기 전과 폐지했을 때 후에 비교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업부 X의 매출액이 20만원이고요, 변동비가 12만원이고요, 고정비가 45,000원이래요. 자, 그러면 원래 걸 한번 해볼게요. 폐지 전. 자, 매출액이 얼마냐면은 20만원, 변동비가 얼마냐면 12만원. 그럼 계산하면 공원이익이 되겠죠. 8만원 마이너스 고정비가 얼마? 45,000원. 그러면 세전 영업이익은 얼마? 35,000원. 자, 그랬을 때 회사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폐지를 하면 고정과정 15,000원은 아낄 수가 있대요. 회피를 할 수 있대요. 되셨죠? 그랬을 때 회사 전체 순이익이 얼만큼 변하는가 라고 적혀있네요. 그러면 폐지 후를 생각해보면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자, 매출액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사업부를 폐지하면 이 제품을 안 만드니까. 자, 그러면 변동비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 물건을 생산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동원이익은 얼마예요? 빵이죠. 그러고 고정비는요, 얼마가 발생을 한대요? 45,000원의 고정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 15,000원은 아낄 수 있대요. 회피 가능하다는 게 아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만원만큼 고정비가 발생을 할 거예요. 15,000원이 줄어서. 그러면 회사 입장에선요, 영업 손실이 발생을 할 텐데 얼마? 3만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럼 다방에 가는 거 플러스 35,000원에서 마이너스 3만원이 됐어요. 그럼 얼마가 줄어든 거예요? 총 65,000원이 줄어든 거죠. 되셨어요? 이해되세요? 3만원에서 마이너스 65,000원을 해야 마이너스 35,000원이었죠. 35,000원에서 원래 폐지전 35,000원에서 마이너스 65,000원을 해야 영업손실 마이너스 3만원이 나올 거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총 감소한 부분은 얼마다? 마이너스 65,000원이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온 거니까. 자, 아래 답안에 가는 게 4번. 자, 다음 아래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아래 3일은 3개의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 당기순이익이 50만원이래요. 이 중에 A 사업부의 공헌이익이 6만원이고 다음에 A 사업부에 대한 공통원가가 5만원이래요. 자, 공통원가 3만원 중에는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계속 발생한다. 자, A 사업부를 폐지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바로 한번 가볼게요. 위에처럼 산식을 나열하지 않고 요건 바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A 사업부를 폐지하면요, 회사의 이익의 감소가 얼마가 발생을 하죠? 이 중에 A 사업부의 공헌이익이 6만원이었죠. 그럼 이만큼이 이익의 감소가 발생을 할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다음에 A 사업부에 대한 공통원가가 5만원인데 그 중에 공통원가 중에는 3만원은 A 사업부를 폐지하더라도 계속 발생한대요. 그러면 이런 3만원은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다. 되셨어요? 왜? A 사업부를 폐지하면 결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원가는 얼마인 거예요? 2만원인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5만원 중에 3만원 아낄 수 없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비용의 감소가 2만원이 있다. 되셨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익이 6만원이 줄었는데 비용을 줄였다라는 건 이익을 늘리는 작용이시죠. 수익 마이너스 비용을 했을 때 이익이 되는 건데,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되는 건데 결국 비용이 줄었다라는 건 결과값이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이익의 감소는 두 개를 빼면 얼마가 된다? 4만원이 된다. 되셨죠? 근데 당기순이익이 얼마였어요? 50만원이었죠.
그러면 50만원 중에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줄어든다고요? 4만원. 그래 답안에 가는 게 2번 46만원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다음 아래 계속 가볼게요. 위에 13번 문제도 이런 식으로 풀어도 괜찮아요. 아셨죠? 자 다음 제가 아마 오프라인 때는 이런 식으로도 풀어드렸을 텐데 자 다음 아래 계속 갈게요. 자 15번 갑니다. 자 15번 다음에 새 사업부분 ABC를 보유한 3일의 손익자료이다. 다음 중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A, B를 폐쇄하면 회사의 전체 손실이 2,700이 된대요. 자 그럼 A, B를 폐쇄해 볼게요. 그럼 A, B를 폐쇄하면은 요거를 없애면 되셨죠? 요것도 발생하지 않을 거고 요것도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C만 남겠죠. 그럼 회사의 매출액이 얼마로 바뀐다? 2,000으로 바뀐다. 다음에 변동비는 얼마가 된다? 1200이 된다. 그러면 공헌이익은 얼마가 돼요? 800이 돼요.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래에 있는 게 매출액, 변동비, 공헌이익에 고정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회피 불능원가라고 적혀있죠. 그럼 이 고정비는 사업부를 폐지하더라도 아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대로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800에서 3,500의 비용을 빼게 되면요 영업 손실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700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옆에 거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답안에 가시는 거 1번 맞죠?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다시 한번 갑니다. 2번 갈게요. 자 2번 사업부 BC를 폐쇄하면 회사의 전체 손실은 1,900이 된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사업부 BC를 폐쇄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발생하지 않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매출액이 얼마가 될 거냐면은 4,000, 변동비는 2,400. 그럼 공헌이익은 1,600이 나오겠죠. 1,600. 그러고 여기에서 고정비는 변동이 없으니까 아래 내려오시는 영업 손실은 1,600에서 3,500을 빼면은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1,900. 답안에 가는 거 2번 맞네요. 자 3번 가봅시다. 3번 자 A하고 C를 폐쇄했대요. 되셨죠? A, C 폐쇄.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게 3,000에서 되셨죠? 2,000을 뺀 거죠. 그럼 나오는 공헌이익이 1,000.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1,000에서 3,500을 빼니까 아래 나와 있는 영업손실은 얼마가 된다? 2,500이 된다. 뭐 어렵지 않죠? 4번 사업부 ABC를 폐쇄하면 현재 전체 손실 100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부 ABC를 폐쇄하잖아요? 그럼 회사는 매출액이나 변동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셨죠? 그러면은 생각해보면은 매출액 빵, 변동비 빵, 공헌이익 빵 하시면은 고정비는 그대로 몇천 500원? 3,500원. 그러면 공헌이익 빵에서 3,500 빼니까 영업손실은 얼마? 3,500원. 되셨죠? 제일 맹구 같은 대답이죠 이게. 그래서 답안에 가는 거 4번 틀렸습니다. 손실은 3,500원이 납니다. 다음 아래 갈게요. 자 6번 갑니다. 6번 자 1번 갑니다. 문제부터 볼게요. 자 3일은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자가 제조할지 우리 회사가 만들지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 구입할지 생각을 하고 있대요. 자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에서 자가 제조를 하는데 100원이 발생을 하고 외부에서 구입을 하는데 외부에서 구입하는 건 80원이래요. 되셨죠? 그럼 뭐가 더 싸요? 당연히 외부 구입이 더 싸잖아요. 그죠? 그럼 자가 제조가 큰 상태죠. 이러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외부에서 구입해야죠. 이해되세요? 우리 회사가 더 비싸게 만드니까 뭐하러 만들어요? 그냥 외부에서 사와서 갖다 파는 게 훨씬 빠르지. 이해되시죠? 반대로 이렇게 되시면은요 뭐 하시는 게 좋아요? 자가 제조하는 게 좋죠.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 고려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무슨 동원가? 변동비는 고려하셔야 돼요. 변동원가. 되셨죠? 왜냐면 물건 한 개 만들 때마다 비용이 들어갈 거니까.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 회피 가능 고정원가.
되셨죠? 뭐 이거를 이제 외부에서 구입했을 때 이만큼의 고정비를 아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고 세 번째 이거 회피 가능 고정원가에 이제 들어가는 말이기도 한데 제가 가끔 그냥 회피 가능 고정원가에다만 써놓으면은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회피 가능 고정원가라고 보긴 그렇고 회피 가능 고정원가하고 정확하게 제가 지금 적는 걸 묶어가지고 기회원가라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헷갈리실까봐 저는 나눠서 쓸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회피 가능 고정원가가 있다면 기계장치를 떼어냈다면은 그 기계장치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임대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되셨어요? 우리 회사가 자가 제조를 하지 않으면 기계장치가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걸 외부에다가 임대해서 돈을 벌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기회원가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옳은 거 찾으래요. 변동원가만 아니에요. 관련 원가는 대표적으로 이제 꼽을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다음 두 번째, 고정원가가 당의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계속 발생한다면 고정원가는 비관련 원가죠. 방금 위에 문제도 있었어요. 회피불능 원가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사업을 폐지하던 안 하던 뭐 상관없이 계속 발생하니까 의미 없던 거였거든요. 그냥 빼줘야 되는. 자가제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낄 수 없는 원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뭐 여담인데 그래서 우리가 변동원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원가 부분은 제외하고 통제할 수 있는 원가 부분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다음 3번 회피 가능 고정원가가 외부 구입보다 크대요. 그럼 이거 말을 정리하면 결국 뭐냐면은 자가제조가 외부 구입보다 크다란 얘기예요 지금. 되셨어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죠. 회피 가능 고정원가가 결국 자가제조 쪽이니까. 그래서 자가제조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니다. 외부 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음 4번 당의 의사결정에 따라 회피 가능한 고정원가는 관련 원가이다. 오케이. 의사결정할 때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 꼽아드렸죠 지금. 그게 답안에 가는 거 4번. 괜찮으시죠? 자 다음 아래 계속 가볼게요. 자 17번 3일은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자가 제조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구입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변동원가는 모두 비관련 아니에요. 방금 위에서도 제가 관련원가라고 썼어요. 다음 그러고 2번 회피 불가능한 고정원가는 관련 틀렸어요. 방금 위에서 회피 가능 원가라고 제가 적어드렸죠. 다음 3번 기존 설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그쵸 제가 방금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기계장치 떼어내면은 임대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제가 기회원가로 볼 수 있다 그랬죠. 기회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오케이. 4번 외부 구입 원가가 회피 가능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 회사에서 회피 가능 원가라는 건 자가제조 원가니까 자가제조보다 외부 구입이 더 크대요. 그러면 외부 구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자가제조하는 게 훨씬 싸잖아요. 자가제조가 우리에서 그냥 만들어 팔면 80원에 만들 수 있고 물건을 외부에서 구입하면 100원에 구입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자가제조하면 안 되죠. 그죠? 외부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틀렸어요. 답안에 가는 거 3번. 다음 아래 자 18번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고정비가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계속 발생하면은 비관련 원가이다. 앞에서 했죠. 앞에 관련 원가라고 그래서 틀렸었다 그랬죠. 다음 또 갑니다. 부품의 자가제조 또는 외부 구입 자가제조 또는 외부 구입 의사결정 시 회피 가능 원가가 요게 자가제조 원가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요게 자가제조인데 외부 구입 원가보다 크대요. 됐죠? 그럼 이러면은 외부 구입하는 게 맞겠죠. 되셨죠? 외부 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음 3번 제품 라인을 폐지한 후에 그 유유 생산 시설을 이용해서 발생시키는 수익은 의사결정 시 고려해야 된다. 방금 제가 위에서 요 이제 자가 제조할 때 제가 방금 얘기 드렸죠. 그 기계장치를 떼내게 되면은 그 기계장치를 임대할 수도 있는데 임대하는 그 수익 부분도 당연히 기회원가로서 고려가 될 수 있다 그랬죠. 방금. 괜찮으시죠? 다음 4번 현재 시설 능력을 100%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특별 주문을 수락 여부를 고려할 때 동주문에 따른 추가 시설 임차료는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요 앞에 강의에서 특별 주문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한 특별 주문 매출액, 다음에 두 번째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변동비, 다음 세 번째
만약에 이제 유휴생산 시설이 없으면은 기계장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고정비. 여기서 말하는 고정비가 지금 나와 있는 4번의 임차료죠. 빌린다라면, 렌트나 리스한다면. 다음, 그러고 네 번째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다 그랬었냐면은, 만약에 그렇게 임차를 하거나 기계장치 구입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제 외부에 팔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그 판매량을 줄이고 추가 주문, 특별 주문 받은 쪽에 물건을 공급해 줘야 될 거니까 그때 줄어드는 공헌이익까지도 고려를 하실 수 있다 그랬죠.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틀리셨습니다. 됐죠? 그래서 추가 시설 임차료는 고려를 하셔야 돼요. 현재 유휴가 없기 때문에. 자, 다음 아래 갈게요. 자, 19번 갑니다. 3일은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을 1000단위를 자가 제조했대요. 아까 제가 자가 제조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게 크게 세 가지 있다 그랬죠? 변동비, 회피 가능 고정비, 다음에 그 고정비 가지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임대를 했다라면은, 혹은 이제 판매를 하거나 그런 상태면은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익 부분 기회원가. 자, 그래서 1000단위의 생산 수준에서 부품을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단위당 원가는 다음과 같대요. 자, 그럼 변동비 되셨죠? 그럼 요거 합치면은 얼마? 360원. 자, 다음, 그러고 동일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단위당 350원에 1000단위를 공급하겠대요. 자, 근데 그럼 일단 싸다, 그죠? 360보단 350이 싸잖아요. 그럼 이쪽이 자가 제조라고 써보고, 다음 옆에다가 외부 구입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근데 외부 구입이 지금 얼마래요? 350이래요. 싸죠? 자, 이때 용산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은 이익은 기존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하니요? 자, 외부 구입을 태그를 했대요. 되셨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있어요.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고정 제조 간접비의 50%를 회피할 수 있대요. 그럼 요것도 고려하셔야 되죠. 아까 제가 회피 가능 고정 원가도 관련 원가라 그랬으니까. 그럼 요게 50%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50%를 하면요, 10원만큼 회피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자가 제조할 때, 자가 제조를 안 하게 되면요, 아낄 수 있는 총 원가는 얼마인 거예요? 370인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가 제조를 하지 않고 외부 구입을 하게 되면 아낄 수 있는 원가가 총 얼마다? 370이다. 변동비를 아낄 수 있고 물건을 생산을 안 할 거니까. 그리고 고정비 중에 10원, 50%에 해당하는 10원만큼도 아낄 수 있다. 그래서 비용의 감소가 총 얼마가 발생한다? 370이 발생한다. 근데 이거를 몇 개를 생산해야 돼요? 1000개. 되셨죠? 그래서 1000개를 아낄 수 있다. 외부 구입도 1000개 하겠다 그랬죠? 1000개. 그러면 370 곱하기 1000이니까 37만원만큼 비용이 줄어들 거고, 다음에 외부에서 지금 1000개를 그럼 구입해야 되겠죠? 그럼 이 1000개만큼 비용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50에 곱하기 1000을 한 만큼 비용이 늘어난다. 그럼 35만원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얼마예요? 절약되는 부분이 2만원이 절약이 되시는 거죠. 그럼 저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익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답안에 가시는 건 몇 번? 3번. 괜찮으시죠? 자, 아래 계속 가볼게요. 자, 20번. 3일은 부품 A를 자가 제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간 생산 및 원가는 다음과 같다. 자, 그럼 나와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다음 아래 보시면은요, 외부 업체로부터 200단위를 400원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대요. 자, 그러면 외부 구입이 400.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외부 구입이 400원인데 200단위를 공급을 받아야 된대요. 됐죠? 자, 그럼 여기가 곱하기 200. 그럼 외부 구입은 총 얼마냐면은 8만원이겠네요. 바로바로 가볼게요. 자,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비용이 지금 얼마? 2만원. 다음에 변동비죠. 노무비가 13,000원, 변동비가 2,000원 해서 지금 자가 제조할 때는 총 변동비가 지금 생산량 200단위 기준으로 변동비가 얼마가 발생했어요? 2만원에 13,000원에 2,000원이니까 35,000원의 비용이 발생을 한 거예요. 되셨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회피 가능 이제 고정원가가 있으면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고
그 기계장치를 떼서 외부에다 임대하시면요, 그거에 따른 기회원가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기회원가가 얼마래요? 기존 설비를 임대하면 25,000원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대요. 그럼 35,000원만큼 비용이 절약되고 거기에 25,000원만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자가 제조를 포기하면 얼마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6만원. 괜찮으시죠? 그럼 요거 이제 정리해 봅시다. 비용의 감소가 35,000원이 발생을 하고요. 다음에 수익의 증가가 25,000원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고 외부에서 구입해야 되니까 비용의 증가가 8만원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요렇게 두 개를 보면 결국 이게 수익이거든요. 되셨죠? 그러면 수익의 증가가 35,000원에 25,000원이고 됐죠? 비용의 감소는 결국 수익의 증가랑 효과가 동일하니까. 다음에 비용의 증가는 8만원이니까 마이너스 8만을 빼시면은요, 결과값이 손실이죠. 마이너스 2만원. 되셨어요? 그럼 이거는 현재 회사가 어떻다? 불리하겠죠. 그럼 외부 구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가제조가 싸니까 자가제조해야죠. 되셨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만원 분리. 다음 아래 계속 내려가 볼게요. 21번 3일은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부품 전량 만 단위를 자가 제조하고 있대요. 부품 만 단위를 자가 제조하는데 발생한 제조원가는 다음과 같대요. 자, 변동비. 자, 자가 제조하지 않으면요 40%를 절감할 수 있대요. 고정비의 40%를. 자, 그러면은 여기에 곱하기 40%를 절감할 수 있다네요. 5만 곱하기 0.4. 바로 가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옆에 걸로 했어요. 됐죠? 자, 부품을 만 단위를 자가 제조하는 대신에 외부 구입할 경우, 이거보다 왼쪽 게 빠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지울게요. 단위당 얼마네요 지금. 자, 그러면 고정비 중에 40%를 하게 되면요 2원이시죠. 자, 그러면은 외부 구입할 경우 지불할 수 있는 부품의 최대 구입 가격은 얼마일까요? 그러면은 최소한 외부 구입을 한다면 우리 회사가 아낄 수 있는 원가 혹은 우리 회사가 추가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수익까지 고려를 해서. 되셨어요? 그만큼밖에 지불을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물건을 10원에 만드는데 외부에 15원을 줄 수는 없잖아요. 되셨죠? 혹시라도 지금 설명 들으시면서 우리 회사가 10원에 만드는데 외부에 15원에 구입을 하게 되면은 외부가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 사업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또 갈게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제조를 얼마에 하고 있냐면은 7원, 4원, 3원이니까 우리 회사는 총 14원의 물건을 제조를 하고 있고요. 변동비로 봤을 때. 그러고 아낄 수 있는 원가가 2원이 있죠. 그럼 이만큼까지도 추가적으로 돈을 더 지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16원입니다. 자, 아래 갈게요. 22번. 3일은 부품 자가 제조 또는 외부 구입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대요. 이에 따라 고려할 비재무적 정보 중 가장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자가 제조할 경우 부품 공급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 회사가 물건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요, 나중에 이제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냐면은 이 부품 공급업자가 이 시기가 우리 회사에서만 물건을 사가네? 주변을 둘러봤어요. 근데 이 물건은 우리 회사밖에 안 만드네? 공급업자가. 그러면 공급업자가 뭐라 그럴 수 있냐면은 야, 이번 달부터는 원래 저번 달에 100원씩 공급했는데 이번 달부터는 1000원에 공급할래? 야, 1000원 내놔? 그러면 우리 회사는 물건을 만들 수도 없고 다른 곳에서 구매할 수도 없으니까 그 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1000원의 물건을 사야 돼요. 안 사면 물건을 못 만드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가 제조를 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2번 부품을 자가 제조할 경우 향후 급격한 주문 증가에 대해 별도 투자 없이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적혀있죠. 자, 그러면 이제 향후 급격한 주문의 증가가 발생을 하면은요, 그 이제 우리 회사가 물건을 만드는 상태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외부에 이제 물건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 회사가 만들면 되는데 별도의 투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되셨죠? 왜냐면 회사가 이제 물건을 제조할 수 있는 하루의 량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기계장치가 24시간 돌아간다고 물건을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회사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다 그 지식은 갖추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기계 장치를 추가적으로 사야 될 거예요. 100개 만든다? 그러면은 기계 장치 1대. 200개 만들 거야? 그럼 기계 장치 2대. 300개 만들 거야? 기계 장치 3대.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되셨죠? 답안이 2번 틀리셨고 3번 부품을 자가 제조할 경우에는 기존 외부 공급업체와 유대관계가 상실돼요. 됐죠? 왜냐면 외부 공급업체에 가서 물건을 사올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 안 만날 거 아니에요. 됐죠? 다음 또 갑니다. 4번 부품을 자가 제조할 경우에는 제품에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될 때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별도로 필요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해 봅시다. 그 제품을 자가 제조하고 있는데 그 제품이 만들어 놨더니 쉽게 변질되는 제품이에요. 되셨어요? 외부에서 구입할 때는 그거에 뭐 향균 처리라든가 방균 처리라든가 향균 처리 아니죠. 방균 처리가 맞겠죠. 방균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에서 해주다 보니까 잘 상하지 않았는데 우리 회사가 만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처리를 잘 못해가지고 회사가 그 회사에서 그 물건이 쉽게 상해요. 혹은 변질돼요. 그러면 그 제품에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될 때까지는 품질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 거예요. 회사가 그런 처리 잘 못하니까. 되셨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괜찮으시죠? 자, 여기서 끊었다가 이제 뒤에 파트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